지난 주말 서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일주기 추모식이 광화문 쪽으로 행진하는 집회로 이어지면서 도심이 마비됐습니다. 경찰차 71대가 파손됐고 대통령을 향한 막말도 쏟아졌습니다. 보수 진보와 보수의 대표 논객 최진영 변호사,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 교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교수님, 본인 진보 맞으십니까? 합리적 진보라고 잡아보고 있습니다. 세월호 혹시 일주기 행사 안 가보셨습니까? 가지는 않았습니다. 가진 않았고요. 네. 예. TV로 어떤 일 벌어졌는지를 보셨죠? 네네. 예, 최 변호사님도 보셨을 테고요. 네. 우선 저희가 무슨 이런 논란을 벌이고 싶진 않은데 시청 앞 광장 집회로 허가를 받고 광화문을 돌파하는 것 진보 쪽에 계시지만 불법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 형식적으로는 이제 애초에 신고했던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불법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아니 형식이 불법이면 불법이지. 예. 근데 이제 네. 그것을 만들어진 과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보면은 이제 집회라는 것이 다중에 모여 있는 것이어서 집회가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 것은 상호적인 관계를 봐야 됩니다. 아니 근데 예. 지키지도 않을 거면 불법이라고 법을 왜 만들었어요? 그 전에 이제 차벽으로 이제 다 싸가지고 막았던 거잖아요. 그 얘기는 이따 잠시 후에 그러니까 보시고. 제가 볼 때 상호 관계를 잘 봐야 서로 간에 좀 악화된 감정들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이게 서로 관계 한번 네. 지켜보시죠. 잠시 한번 지켜보시죠. 첫 번째 세월호 유가족이라고 주장하는 분의 얘기인데 이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서 이상한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내가 너 비행기 폭발물 알았다. 자식을 잃은 분이 저런 분노를 표출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대통령에 대한 이 얘기 좀 다소 과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뭐 그 표현의 자유, 그리고 또 그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도 이제 헌법에 있어서 헌법 34조에 있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는데요. 사실 조금 전에 이제 특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B라고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저주뿐만 아니고 구체적으로 뭐 비행기를 폭발해 버릴 거리라고 하면서 그 뒤에 구체적인 어떤 욕설까지 했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형법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 모욕죄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성립이 됩니다. 죄로 따질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어떤 분노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건 좋습니다만 그런 것이 형법적인 문제가 됐을 때는 본인의 책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건식 교수님이 얘기한 전후좌우를 살펴보자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 집회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집회에 나오는 구호들 아닙니까? 구호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세월호 인양하라. 유가족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요구입니다. 방향이 이렇게 정해졌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하라. 이 부분도 논란에 여전히 있습니다만. 그 대회의 공식적인 주요 예.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 그런데 제가 예. 사실은 토요일도 방송 때문에 저도 광화문에 있었거든요. 제가 들었던 구호는 아래 두 구호가 더 많습니다. 박근혜 정권 물러가라. 박근혜 퇴진하라. 지금 많았고요. 그리고 뒤에는 과도 정부를 구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변화하실 겁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집회의 상호 관계를 봐야 된다는 이야기는요. 예. 집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가졌던 애초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 의도는 제가 볼 때 이번 세월호 1주년 집회에서는 국민들이 대부분 양해할 만한 정도의 의도를 가졌다고 봅니다. 아니 이런 얘기 정도가 국민들이 제가 양해할 만한 내용인가요? 아니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1주년을 맞이해서 그 추모를 하고 그다음에 1주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적 차원에서의 대정부 요구들이 관철이 안 됐기 때문에 좀 화가 나 있던 상황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제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언론에서 나왔습니다만 무리한 차벽 진압이나 차벽 봉쇄라는 것이 일부 참가한 사람들을 좀 화나게 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그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유가족들이 지금 광화문 노숙하는 투쟁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곁에. 예.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이 시청 앞에 있었기 때문에 이 둘을 차벽으로 분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1주년 대규모 추모 집회를 하는데 정작 추모 집회의 가장 중요한 참가자인 유족들은 그 전날부터 고립이 돼서 이쪽으로 못 오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유가족들 대표 일부가 그 농성한다고 버스에 올라가다가 이제 끌려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 전개를 시간선으로 보면은 저는 경찰의 과잉 진압이나 경찰의 의도된 진압이 일부 참가자들을 저는 좀 자극한 게 아닌가라는 측면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네. 하면은 화가 나면은
마구 욕하고 마구 그건 아니죠. 네. 버스를 때리면 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경찰이 앞에 선다고 해서 경찰에 지금 뒤에서 보이듯이 경찰차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바로 있었고 실질적으로 저도 주말에 나왔다가 꼼짝도 못하고 갇혀가지고 한참 동안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무리 화가 나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사람에 대한 위해를 일으키고 지금 보면은 피해 상황이 보면은 경찰 그 차가 71대가 파손이 됐고 그리고 또 경찰 병력이 한 71명 정도가 지금 상당한 상해를 입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는 그리고 말씀이십니다. 또 한 네. 100여 명이 지금 연행이 됐고 그중에 한 10여 명 정도 구속될 가능성, 영장을 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우리 국민들은 누구나 이것에 대해서 비극으로 생각하고 여기 있는 세월호 인양하라, 특별법 시행령 폐기하라는 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박근혜 정권 물러가라, 과도 정부 구성하자 이것은 봤을 때 과연 이분들의 포커스가 과연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 국민들 특히 보수층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앞에서 있는 모토는 앞에 두 개지만 실질적인 속마음은 뒤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예, 점에서는 제가 좀 그런 점에 대해서는 드릴게요. 국민들의 공감을 네, 과연 네.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다. 그러면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공감을 좀 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감이 또 설명해 보십시오. 예. 예컨대 지금 말씀하신 경찰 측의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경찰 측 공식 추산 그 피해액이고요. 이쪽에 또 유가족들이나 시위대들이 당한 피해도 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무장 해제된 상태에서 캡사이신 처리액을 쐈다든지 물대포성은 굉장한 아픔이 있습니다. 아, 근데- 실제로 예.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 무릎 골절 수술 받은 사람도 많이 있고요. 교수님 잠깐만요. 예, 예. 아까 말씀하실 때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조용히 시위를 하고 있는데 네. 이쪽하고 분리를 해놔서 경찰차가 차벽을 쳤다는 것은 사실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도 그 목격자니까 처음에 차벽이 없었습니다. 여기 광화문하고 세종문하고 예, 쫙 차벽이 없었습니다. 예, 예, 거의 예. 없어서 시위를 하고 광화문도 행진을 하면서 차벽이 생깁니다. 그건 제가 목격한 것이니까요. 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피해에 관한 것은 경찰 측 피해도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 집회 참가자들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는 말씀을 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구호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인양하라 하는 측면하고 시행령 폐기하는 것은 야당에서도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저는 공감대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우리 앵커님도 들었다는 그 과도정부 구성, 박근혜 정부 퇴진이라는 건 좀 무리한 주장일 수 있죠. 왜냐하면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헌법상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을 5년 동안 보장을 하는 게 당연한 의무죠. 그러나 일부 이제 분노한 일부 시민들이 박근혜 정부 물러가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 그 부분도 아니죠. 그 예, 주장을 예, 할수 보고 있죠. 말씀하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좀 이따 말씀하시고. 예. 그러니까 거기에 참가한 3만여 명 또는 뭐 경찰 조사 10,000명이 전부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 예. 그럼 그 주장을 하려고 그 의도하에 왔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추모하고 1년 동안의 정부의 대책이 아직은 좀 부족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항의하기 온 거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한 제가 볼 때 일부 분별 없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우려하던 대로 예. 화가 났다고 뿌시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 몰지각한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들의 주장 구호나 그들의 그런 과격한 행동으로 전체 참가자들을 내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일부 참가자들의 과격한 행동 자체도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집회 참가자와 집회를 진압하는 측과의 감정 싸움이 있는 것이고 몸싸움이 있는 것이고 격화된 상호관계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같이 봐야 된다는 말씀. 태극기 불태우는 사람도 일부 이상한 사람이다. 그렇죠. 저건 잘못된 거죠. 네, 근데 잘못된 제가 거고. 이렇게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본질적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집회 시위의 자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헌법상에는 보장이 되는 것이고 구체화 있는 것이 집회 시위와 관련 법률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어제 그 날씨가 좋았습니다. 따뜻한 봄날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시청 앞에 가가지고 정말 그 피크닉을 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주년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양보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집회를 하기로 했었고 집회를 할 때는 그 교수님도 잘 아시다시피 경찰서에다가 일시 장소를 쓰고 목적을 쓰고 이동거리, 집회 같은 경우에 그 자리에 쓰는 것이고 시위는 아시다시피 이동하기 때문에 만약에 처음부터 이동을 해서 하는 시위를 하려고 했다고 하면은 약도와 이동에 관한 것을 선포를 했었어야죠. 그런데 전혀 그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동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들은 차벽조차도 사실은 처음에는 없었었던 것이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차벽은 우리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차벽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이미 노무현 대통령 추모대회 때 처음 등장해서 이른바 명박산성이라고 이제 새로운 진압 방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부 우려되는 집회 참가자들을 밖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해서 이제 차로 방어벽을 핀 거거든요. 그 차벽 그 진압 방식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판결이 있습니다. 아실 겁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의 판결이 나왔어요. 현재에서요. 유언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벽을 통한 시위의 진압은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헌법에 보장된 시위와 집회 결사 자유를 너무 과잉 금지한다는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회가 명백하게 사전에 돌을 깼다든지 쇠파이프를 들고 나왔다든지 화염병을 들고 나왔다든지 무슨 총칼을 들고 나왔다든지 이런 폭력 시위로 변질될 것이 명확한 상태에서는 차벽 진압이 가능하다. 예, 그러나 그러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 미리 상정해서 차벽 진압을 13,700명의 경찰을 동원해서 10,000명이 지금 참가한 교수님 그 말씀에 13,700명 경찰을 동원해서 차벽 진압이 답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교수님 말씀에 대해서 일단 경찰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경찰 얘기, 그 다음에 유족 페이스북을 한번 보고 판단 한번 균형 있게 보시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서울에서 지금 구원청장인데요. 청장 얘기를 들어보면 잘 끝나기를 바랬는데 청와대로 가려고 했다. 광화문 앞이 뚫릴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라 차벽으로 대응했다. 이 얘기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당시 유민 아빠로 알려진 김영호 씨의 페이스북에 있는 내용인데요. 격렬히 싸워주셨다. 광화문을 뚫은 것은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정말 고생 많이 했다. 저 말을 들어보면 시청 앞 광장에서 애시당초 시위 추모 집회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 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차벽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청 앞과 광화문 사이에 없었다가 나중에 쳤다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삼청동에 제가 토요일 날 수업이 있어서 거기를 갔었거든요. 이미 이쪽이 아니라 경복궁역과 삼청동역과 안국역 쪽에 거의 한 반경 2, 3km의 차벽이 엄청나게 서 있었습니다. 이미 광화문 앞에서 저쪽 뒤로 경복궁 쪽으로 그 차벽들을 설치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 이미 헌법상 위헌으로 판결되는 진압 방식입니다. 그 부분에 그것을 대해서는 한 것이 제가 볼 때는 유가족들을 흥분시켰죠. 왜냐하면 유가족들 자체가 오랫동안 농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일주기를 맞이해서 국민들이 참 추모하게 논다는 사람과 만나고 싶은데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이 얘기를 할 때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 신고를 했고 만약에 예컨대 지금 이 바로 앞이죠. 그 광화문 앞에 추모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은 경찰과 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그럴 경우에는 작은 길을 튼다든가 그런 식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실제로 보면은 다른 어떤 추모 집회라든가 한 경우에는 실제 그렇게 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협의를 해서. 그런데 그러한 절차를 거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절차를 그 집회 시위했는 측에서 요청을 했다는 것을 전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거 한번 보시죠. 사실 일부라고 그러셨습니다. 네, 일부라고 그랬는데 네. 지금 방금 김영호 씨 페이스북을 보면 뭐 광화문 돌파가 목적이었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하고요. 예. 그리고 가서 연행된 다음에 쓴 참여한 주요 단체인데요. 여기에 보면 물론 정교조 합법 단체죠. 민주노총도 있고 민변도 있고 뭐 그런데 뭐 이적 단체라고 그러는데 범민연도 있고 코리아연대 이게 문제 많았던 분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평통사 다 문제 많은 단체가 있죠. 아니 민변이라든가 뭐 민주노총은 문제 단체는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에 이제 이른바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균형 있게 모든 것들 좌우를 다 볼 수 있는 저는 지각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태극기를 태운 일부 몰지각한 행위라든지 그다음에 과격한 시위를 번진 거라든지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 판결로 이적단체 된 단체가 들어와 있는 거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35,000명이라고 하는 당시에 그 추모대에 참가한 사람들의 정당한 주장 자체나 행동 자체나 집회를 불법적인 걸 한순간에 매도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 참석한 일부 그 사람들이나 단체들이 그런 과격한 행동을 한 것도 관계 속성상 상호 상승작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캡사이신을 쏘고 벽을 막아서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유족들을 그 전날부터 분리시켜서 화장실도 못 가게 했던 상황이 교수님 그 부분은 그러면 다음번에 저런 시위가 있을 때 저희가 채널 A에서 생중계를 처음 쫙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누가 보면서, 먼저 저런 일을 그렇죠. 같이 보면서 제가 실질적인 목격자입니다. 저는 사실 이 사건이 있었던 날 제가 차를 타고 해서 시청 쪽으로 왔습니다. 처음에 그쪽에서 집회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시청 뒤를 해서 오는 동안 아무런 차벽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은 갑자기 거기에 서울 광장에 있던 분들이 광화문 쪽으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긴박하게 하는데 저는 굉장히 사실은 놀랐습니다. 이게 과잉 대응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 사실 개인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논란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이후에는 깜짝 놀랐던 것이
버스를 그대로 이렇게 밀어서 전복 알겠습니다. 수리가 그 있던 부분은 모습은 우리가 시간 저는 관계상 좀- 다음번에 이 토론을 나눠보겠습니다. 아무튼 추모가 좀 더 중심이 됐으면 했던 네, 행사였던 그리고 것 균형 같습니다. 있게 좀 서로 봤으면